네, 안녕하세요. 글라디오 바이크입니다. 옆에 분은 CH 프리시전. 네, 이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고요. 네, 별로 이제 저희 뭐 안 궁금해했으니까 오늘의 주제는 애실로죠. 네, 애실로. 최종 포식자. 네, 최종 제일 포식자. 정점 위에 가면은 애실로가 있어요. 네, 모든 어디로 가든 네. 어디로 가든 다 최종에는 네. 네, 위로 올라가면 뭐 제일 정점에 있는 최종 포식자. 그렇죠. 이렇게 친숙한 그 바리락스, 바리락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니콘도 애실로고요. 애실로도 마찬가지예요. 애실로도 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바리락스고 네, 그 외에 뭐 애실로 자체 브랜드도 있고 네, 뭐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케미 네. 렌즈도 애실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네. 거의 뭐 공룡이라고 포식차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여름이라서 네. 좀 더운데 커피 한잔 하면서 네. 낮에 한번 찍어보죠. 네. 시원한 커피, 알겠습니다. 아이스 커피 하면서 네. 애실로의 역사, 170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네, 170년. 하나만 진짜 170년. 한우와 봤어요. 한 네. 우물만 진짜. 나름 저희가 좀 재밌게 좀 네. 하겠지만 자, 자리 좋은 데로 여기 왔고요. 네, 지금 모닝커피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얘기가 이제 애실로에 부분인데 애실로가 지금 인수합병으로 엄청난 거대한 초공룡 기업이에요. 2017년도 네. 그 룩소틱하고 발표를 했고요. 네.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네. 룩소티카면은 이탈리아의 재벌이죠, 솔직히. 전 세계 안경 프레임 쪽에서는 네. 전 세계 최고죠. 뭐가 있을까요? 룩소티카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엄청 많네요. 룩소틱카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웬만한 명품 브랜드 프레임은 다 거기서 생산을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가리, 네, 불가리, 레이벤, 레이벤이 자체 브랜드고. 그다음에 레이벤하고 오클리는 자체 브랜드고. 네. 나머지 브랜드들은 뭐 명품 샤넬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코치도 있고, 네. 버버리도 있고, 네. 뭐 이름 말할 너무 많아요. 불가리도 그렇고. 백화점 가시면은 명품이다 소유하는 거는 좀 다 룩소티카에서 관리를 하는 거를 애실로가 협력이긴 한데 협력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에슬로가 리딩을 할 거예요. 170년의 세월 동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인수 합병을 해갖고 그 최포식자.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이제 룩소티카가 그 옵티컬 샵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안경 체인점 뭐 다비치도 있고 뭐 아프리카도 있고 안경 체인점이 많은데 네. 그 룩소티카가 자체 그 옵티컬 샵이 있습니다. 리테일 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는 현재 없어요. 네. EU나 뭐 유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은 그 체인점, 안경 체인점이 거의 다 룩소티카가 장악을 하고 중국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에. 어떻게 보면은 애실로랑 이번 합작을 해서 안경의 도매, 소매 그렇죠. 모든 공급이랑, 거를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하는 생산,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패션들이 생산하고 판매를 다 같이 하잖아요. 뭐 네. 자라라든지 무슨 뭐 유니클로라든지 생산이랑 판매를 같이 하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펙타클 란지게스의 스파 브랜드. 그렇죠. 내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는 밸류는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저가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이랑 판매를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네. 그 중점에 애실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실로. 여러분이 아시는 저번에 저희가 이제 언급했던 컨텐츠 갔던 니콘도 애실로. 왜냐면 기능성은 우리나라는 좀 다르긴 한데. 니콘은 이제 2000년도에 그러니까 서로 이 아시아 쪽 사업분을 니콘이랑 같이 R&D도 같이 하고 코팅 네. 같은 거, 네. 코팅은 이제 니콘이랑 R&D 같이 하고 판매나 그런 것들을 이제 니콘이랑 애슐로랑 같이 하는 거죠. 아시아 쪽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기획을 좀 했어요. 이번 좀 연구를 하면서 애실로에 대해서 17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재밌어요.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171년. 1년이요? 171년 됐어요. 171년이나 이제 2년이나 200년이나 아무튼 170년을 넘었어요. 200년 안에는 망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200년까지 갈 것 같아요. 이 회사는. 200년. 구조가 갈 수밖에 없어. 그 애실로는 언제 처음 그 시초가 언제죠? 전신이? 애슐로가 그게 네. 이제 1800년도로 넘어가는데 1849년? 네,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849년도면은 정약용이 보침 메고 정약보다 더 위인가요? 과거 보러 간다고 막 이럴 때 애실로는 프랑스에서는 안경 비즈니스 시작을 한 거죠. 1849년. 프랑스에서는 안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프랑스 자체가 워낙에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 서방 세계에서 네 있습니다. 그래서 49년도에 1949년도가 아니라 1849년도. 1849년도니까 이거는 뭐 그때 이제 처음에 에실로의 전신은 아니죠, 근데. 아,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에실로가 아니라 네. 에스하고 사일로라는 그 두 가지 회사가 네. 그 합병을 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네. 에스의 사일로라는 그 회사가 두 개가 합쳐서 머지를 한 다음에 에실로라는 이름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생이 그냥 인수합병이에요. 와서 뭐 했다가 원래 안경 장인들의 모임에서 그거 그 에실 그다음에 러셀 뭐 이렇게 했다가 합병을 하는 게 그게 또 1899년도. 네.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EU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 주식 상장 회사들이 있고 그렇죠. 뭐 상파울로에서는 지하철이 다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약용이 보충 메고 과거보로 가고 이게 달라요. 이게 뭐 참. 어차피 지나간 역사니까 이제 다시 우리나라 이제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역사는 근데 요즘 반복됩니다. 또 흐름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흐름이요? G11에 사실 또 네. 뭐 편입이 된다고 근데 G7이 선진국이죠. 여기에 또 프랑스가 있어요. 이 에실로는 프랑스 그룹입니다. 보면은 프랑스 그룹의 선진국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되다가 이제 1800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춰요. 그러다가 이제 1900년 한 뭐 1940년도 뭐 이때쯤에 프랑스 하면은 또 화려함의 극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패션 쪽에. 네, 패션하고 뭐 모자, 선글라스, 뭐 이제 뮤지컬 같은 거 볼 때도 이제 망안경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보고 이게 좀 더 광학인데 최초로 무슨 안경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만들어요. 맞아요. 스펙타클. 그게 1930년도였어요. 1930년도에 네. 그 요즘 안경 백화점 뭐 그런 매장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1930년도에 말 그대로 진짜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에 안경 백화점을. 우리나라의 모모 비치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네, 안경 백화점. 무슨 비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옵티컬 디파트먼트 네. 스토어를 1930년도에. 네, 제가 비치랑 비교해갖고 참 에슐로한테 미안한데 비치한테 안 미안해요. 엄청난 겁니다. 그 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눈 나쁜 사람들 그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그때 이제 에실로라는 회사는 민간 쪽으로서 좀 다 돌렸잖아요. 안경 렌즈라든지 뭐 최초로 바리락스, 누진 다트 프로그레시브 렌즈라든지 했었는데 저 바로 옆 나라 프랑스가 제일 싫어하는 옆 나라 독일에서는 광학의 태생을 한 독일이죠. 거기서는 이제 차근차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광학으로. 네. 그래서 광학적인 발전은 독일이 엄청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고 광학적인 발전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쟁이랑 광학적인 어떤 진보, 광학이 더 한 단계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게 네.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이시도 그랬고, 니콘도 그랬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광학을 하면은 이걸 전쟁하고 전쟁이 곧 우리 생활을 바꿔버리니까 결국은 러시아한테 우리가 일본에서 깨진 다음에 식민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말이 좀 격해졌는데 근데 1차 세계대전 때는 프랑스가 이겼어요. 독일을 이겼어요. 과학적으로도 우수하고 그래서 굉장히 굴욕적인 1차 세계대전 때 협약을 맺게 됩니다. 독일이. 그래서 굉장히 전쟁 대상금도 엄청나게 내야 됐었고요. 그때 이바지했던 게 프랑스의 광학 기술이었어요. 에실로가 굉장히 한몫을 했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안주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자체도 우리가 이제 승전국에 이러니까 딱 멈춰버렸어요. 지금의 일본처럼. 네, 뭐 일본 분이 뭐 이 방송을 볼 리는 없지만은 너무 기술에만 좀 안주하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독일은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티거 전차 막 만들고 88mm 막 만들고 그다음에 짜이스의 그런 직관적인 그때 독일에서 만들었던 게 에줄로 하지만 참 미안하긴 한데 500 광학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1km, 2km 밖에서도 500 광학줌을 해갖고서 정확하게 프랑스를 다 직격탄을 날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55년도에 1950년도 오면서 이제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생겼죠? 네, 에실로에서 그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죠. 네. 바리락스. 바디락스가 정확하게 언제 생겼죠? 1959년도에 네. 그 버나드 맥킹하즈 그 사람이 네.
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세계 최초 누진 다초점 렌즈가 개발이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누진 다초점 하면은 바리락스 그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뭐 지금 회사 마케팅 자료로서는 뭐 3초에 한 명씩 판매가 된다 그 정도로.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누진 다초점 다 프로그레시브 렌즈다 그러면은 거의 다 뭐 짜이스일 것 같고 그러지만은 아니 바리락스. 베리락스요. 바리락스가 아니고 베리락스입니다. 바리락스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추럴 비전하고 네. 그러니까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라이브 옵틱이라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죠. 네, 라이브 옵틱스를 거치면 이제 바리락스라는 이제 브랜드 이제 인지를 브랜드를 약간 프리미엄 이게 차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다고 그래갖고 따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 임상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 이거는 뭐 R&D 자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블 렌즈 시장에서 최고가 제품은 베리락스예요. 네, 바리락스. 짜이스도 아니에요. 베리락스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차성원 씨가 네, 아마 모델이었죠. 보셨을 거예요. 네, 차성원 씨가 차성원 씨가 이렇게 딱 모델을 쓰면서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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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델입니다. 베리락스. 네, 네, 네. 베리락스 모델이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베리락스는 거의 실패했다는 분은 못 봤어요. 비싼 거 X 시리즈나 최상위 시리즈 있잖아요. 최근에 X 시리즈. 네. 별로 있었어요. 베리락스가 근데 그게 처음에 시작된 게 거의 1955년도. 1950년도. 네. 그게 그 사람 이름 좀 어려운데 버나드 그분이 네. 바리락스 누진 다초점을 처음 만들게 된 게 그 아버지가 네. 이제 쓰는 걸 불편함을 보고 그 렌즈를 누진 다초점 렌즈 개발을 한 거예요. 만들고 나서 그 스토리텔링 한 거 아닌가요? 진짜인가요? 아니 그 사람 인터뷰가 있어요. 그 사람 그 버나드 그 사람 인터뷰가 있는데 네. 아버지 그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거 봤는데 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네. 되게 좋다, 편안하다, 막 그런 피드백을 계속 줬대요. 아버지가. 아. 그래서 그거가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 다초점 렌즈 있잖아요. 네. 프로그레시브 렌즈라고 그러는데 누진 음. 근데 그 전에는 어떤 거를 그냥 착용했나요? 바이포카 이중 초점. 그게 어떻게 생겼죠? 그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눈 썼을 때 우리 전에 네.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쓴 렌즈. 제가 역사에 관심 있어요. 전직 대통령 누구죠? 전두환 누구신가요? 대통령. 네. 아, 전 미스터 네. 프레지던트 전이요? 네, 네. 15만 원밖에 없는데 그 돈을 할 수 있었나요? 그분이 이게 표시 나는 거, 그 대표적인 렌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광학적으로 제일 좋아요. 그게 심플하죠. 네. 멀리 보고 밑에 돋보기 하나에 그대로 딱 갖춰 놔놓고서 그래서 중간 거리는 못 보지만은 멀리 보고 잘 보고 그것 근데 그 당시에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거였어요. 누가 어떻게 감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걸 없앴어요. 그리고 요즘은 아무도 바이포카 그러니까 그 밑에 돋보기 달린 거를 안 쓰시죠. 안 쓰죠 요즘. 네. 거의 안 쓰죠. 안 쓰시죠. 내 눈이 안 보일지언정 안 쓴다. 안 쓴다. 나이 들어보는 거 나이 싫다. 들어보니까 싫으니까. 100세 시대인데 뭔 소리냐.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렌즈만 씁니다. 그러니까 바리락스도 벌써 60년이 넘었어요. 베리락스로만으로도 하죠. 다초점 렌즈가 세계 최초 나온 게 벌써 네. 60년이 다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바리락스가 편안하게 이제 쓰시고. 가격대가 있긴 한데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제가 이제 명동에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는데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렌즈를 이렇게 보면서 베리락스 있냐고 그래요. 제가 왜 자꾸 베리락스라고 그러냐면은 베리락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바리락스라고 얘기하지는 독일이나 그거는 약간 좀 한국식 발음. 어? 바리락스는 한국식 발음. 독일이나 바리락스 뭐 이러지. 베리락스. 바리락스 내가 바리락스 그러면은 베리락스 바리락스 X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놀랬던 게 사실 많이 놀랬어요. 코팅이 달라요 우리나라 맞아요. 좀 베리락스랑. 우리나라 바리락스의 코팅하고 색깔이 달라서 한참 보면은 그 바리락스의 그 로고가 있어요. 맞아요. 애슐로의 E의 위에 이렇게 눈썹 하나 있는 거 네, 있거든요. 눈을 상징하는 그 에실로 막.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애슐로의 바리락스인데 코팅이 다른 거예요. 색상이. 코팅이 네. 그 크리잘이라는 코팅이 유럽하고 미국 쪽은 그게 메인 코팅으로 되어 있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니콘 C 플러스 코팅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오리지널리티가 그러니까 이제 리저널을 구분한다고 그래갖고 달리 가는데 거기서 쓰는 크레잘 코팅하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니콘 코팅하고 분리해서 이게 시장에 나눕니다.
네, 지역에 따라 고객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에 프랑스 주문되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클리자로 나왔었어요. 뭐 클리자 포르테 해가지고 그런 코팅이 됐었는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뭐 나쁘다 좋다 하기보다는 소비자 회사-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이거를 저도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다 보니까 알았어요. 외국인들 거를 비교를 해보고 다른데 그러니까 진짜 다른데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이제 로덴스톡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로덴스톡도 네. 독일 생산 코팅하고 국내 생산 코팅하고 좀 다릅니다. 뭐 이쪽 뭐 파고 들다 보면 한도 것도 없어. 로덴스톡도 있고 슈나이더도 그렇고 OEM 방식으로서 이렇게 납품하는 것도 있고요. 독일이라고 했었고 독일에서 아우슈 막 이런 데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여기 도표 하나 띄워드리겠지만은 크리자 코팅의 우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클리자 코팅이 프리미엄 코팅이죠. 네, 사파이어 좋은 뭐 이런 거 코팅이에요. 들어가는 네. 코팅은 이게 미네랄이 유리인데 유리라고 그래서 다 같은 유리가 아니고 스크래치가 안 나요. 그러니까 클리자 사파이어 코팅이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명도도 좋고 네.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일단 선명하고 깨끗하고 수명이 좋고 그리고 일단은 믿고 써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는 이제 무조건 다 이제 4대 국민 연금을 들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 들어서 뭐 하는 건데 안경에다가 보험이 적용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국내는 그렇죠. 백내장이나 뭐 이런 데서는 국내는 아직 그렇죠. 뭐 안경 적용이 안 해주는데 되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은 잘 안 보시고 그러면은 사실은 눈에 칼 대는 것보다는 렌즈로 수준을 적응하는 게 근데 훨씬 초기에는 더 좋을 수는 외국은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외국 손님 봐서 북미하고 유럽 쪽은 네. 보험 적용이 돼요. 1년에나 2년에 한 번씩 네. 닦아주는데 네. 거기서 컨소시엄을 맺은 전략적인 회사가 에실로의 베리락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적용이 되니까 내가 굳이 네. 좋은 제품을 쓰기 마련이지. 근데 보험 적용이 되는데 나쁜 제품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백내장 수술이 뭐 물론 하면은 뭐 이렇게 막 이물질 끼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베리락스라는 좋은 렌즈 같은 걸로도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은 충분히 몸에 수술 안 하고서도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근본적인 건 안 해버리고 그냥 빼버린단 말이에요. 빼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다 보면은 베리락스인데 다 보험 처리를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렌즈를 그거를 해서 좋은 시각으로 맑고 편안하고 그리고 자부심도 있어요. 저 물어보면 나 베리락스 쓴다.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다 좀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근본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뭐, 짧게 얘기할게요. 무슨 뭐 미용 렌즈, 컬러 렌즈라든지 뭐 미러 렌즈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예, 수술보다는 좀 이런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도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정책 결정을 좀 잘 그거는 이제 해줬으면 뭐 좋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어떻게 네. 할 수는 없나요? 싫어요 몇 개 붙겠네요. 응? 이런 얘기하니까 싫어요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 몇 개 붙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게 아주 지금 지극히 일부적인 내용만 지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은 다 이제 빼고요. 빼고서 90년대로 한번 넘어가고요. 90년대 넘어가면은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획기적인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싹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게 1992년도인가 이제 미국의 트랜지션사가 약간 벤처 기업 같은 건데 네, 네. 그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셀로가 트랜지션이 이게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으로서 어떤 투자 가치가 있다 보니까 참 잘 봐요 그런 또 거.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2000년대를 가면은 이제 그 트랜지션스사가 에실로로 100% 인수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제는 지금 8세대까지 나왔죠. 트랜지션 렌즈가 이제 8세대까지 나왔는데 아주 좋은 렌즈예요. 네. 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전 세계 네. 변색 렌즈 판매 1위고, 그러니까 어떤 뭐 변색 렌즈 하면 트랜지션스라는 어떤 아이콘이 될 정도로. 네. 다초점 렌즈 하면은 바리락스 세계 최초. 그래서 에실로에는 좋은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예.